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세 번째 연임을 하면서 지금 곳곳에 지금 불협 화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트위터 계정인 X를 통해서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이후에 해외로 망명을 해서 살고 있는 왕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는 젊은이가 아니겠죠. 당시 대학생이었으니까 1989년이니까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11년. 지금 34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이제 왕단도 이제는 어느덧 60대 초반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왕단이란 사람이 써놓은 글을 봤더니 어제 시진핑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대만 선거에 개입을 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염려스러운 글을 썼습니다. 중국어로 昨天习近平终于忍不住公开正式介入台湾选举了. 이렇게 이랬는데 제가 이 원어를 읽어드리면서 해석하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시진핑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대만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 추모 행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갈라놓는 그 누구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국 통일은 대세이다. 조국은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만 총선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진핑의 연설은 대만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위협이며 대만 민주선거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입니다. 시진핑의 행동은 대만 국민에게도 시험대가 됩니다. 이제 2300만 명의 대만 국민 미래가 시진핑의 눈에 의해서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대만의 미래를 향한, 대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진핑에게 달려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대만 국민 여러분, 투표를 통해 시진핑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줍시다. 그는 여러분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며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의 뜻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1월 13일, 2024년 1월 13일은 민주주의, 자유, 국가 존엄의 예라고 대답을 하시고 독재자 시진핑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만 여러분. 자, 이 X 구 트위터에 올라가 있는 왕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필경 유사한 일이 내년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KBS가 당민으로 사장이 바뀌더니 KBS 9시 뉴스에서 공개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별 꼴을 다 보게 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족 사회로 점철되어 있는 저 국가 무슨 공정선거 관리위원회인가 뭔가 저것들은 지금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지금 모조리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개혁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동기동창이라고 하는 김영빈 씨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뭐 사무총장인지 뭐 상임위원인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이 선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을 안 해봐서 그런지 전혀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의 맹점이 뭐다? 사전투표제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를 이틀씩이나 하는 것도 문제고 그나마도 그것을 비슷하게라도 끌고 가려면 적어도 내년도 4월 10일 날 본투표일이라면요. 사전투표는 4월 9일, 8일 역산해서 그 전날
그 전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옮기고 자시고 하는 일도 없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선거관리위원회는요, 매국노 망국의 집단들입니다. 저것들에게 월급을 주고 공정한 선거를 맡기고, 그리고 미르와 같은 그 이상한 회사가 만들어낸 전자 수개표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의 통계를 만든다는 건요,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을 지금 또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맹주성 교수님이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씨를 아마 만나고 오신 것 같던데요. 그럼 이상민 씨는 이번에 귀하가 제대로 된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이번엔 좀 제대로 잘해보기 바래요. 작년처럼 이태원 사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헐레벌떡 하지 말고 그 공부 잘했다고 하던데 이상민 씨, 행안부 장관 그 판사도 하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총애하는 후배, 충암고등학교 후배라고 또 서울법대 후배라고 얘기 듣고 있는데 이번엔 좀 잘 좀 해서요. 자, 뭘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전 투표를 없앨 수 있는 방안부터 생각을 하시라고. 사전 투표를 안 해야 돼. 그리고 당일 투표나 왜 국민들이 그날을 갖다가 공휴일이랍시고 놀러 다니게 하냐고. 안 되지. 투표는 정해진 날, 정해진 투표 장소에 와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투표함을 옮길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수개표라고. 그거를 행안부가 철저하게 간섭을 해서 이번에는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판사 검사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그 법전이나 달달 외우고 우리나라 부정부패 온상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간에 보여줬던 유약함, 무능함, 무기력함, 공부만 해왔다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조계의 그 오명을 좀 씻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용하기 바라요. 내가 그 충암고등학교 나온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던데, 응? 뭐 시험은 잘 봤겠지. 시험은 잘 봤으니까 서울법대 가고 또 시험 보는 테크닉을 잘 익혔으니까 사법고시도 됐을 텐데 그거 했다 그래서 이상민 씨는 본인이 능력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무슨 문제 해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혼자서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주로 좀 현장을 좀 다녀봐요. 선거 관련해서 자 투개표기, 이런 것들 또 그 뭐 투표지를 세는 거 이런 거 왜 필요해? 그런 게 하나의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투표함을 지금처럼 왜 겁만 딱 들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투표함을 왜 만들어? 투명하게 돈 좀 들여. 선관위 돈도 많을 텐데. 아니면 행안부에서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해갖고 투명한 투표함, 그리고 투명한 투표함 속에서 얌전하게 있는 그 투표용지를 국민의 한 표 한 표 아니야. 소중하게 꺼내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서 숫자만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각 구에서 뭐 선거 그 투표 사무소가 몇 군데가 있겠죠? 자, 그럼 거기서 뽑아. 여러 명이 감시할 거 아니에요. 통계 내서 A당 몇 표, B당 몇 표, 뭐 C당 몇 표 다 통계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어서 보내고 불러도 주고. 그러면 그거 엑셀에 들어가서 시그마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그마 얼마 해가지고 fx dx 하면은 쫙 되잖아. 이미 엑셀 파일이 그걸 정돈하게 합산해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숫자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요? 엄청나게 쉽고 간단한 일을 왜 이렇게 돈 쓰고 어렵게 하죠? 그리고 그런 선관위의 횡포에 혹시라도 밑보에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이 국회의원 입후보한 놈들.
특히 지금까지의 더불어공산당, 그리고 국민의 똥당, 국민의 진당, 이런 애들을 왜 그런 거짓말로 왜곡된 제도를 통해서 국회는 왜 만들어주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김용빈 사무총장, 또 우리 선관위 있는 사람들, 과거에 선관위에 있었던 임좌순이라는 사람 기억들 할 거예요. 선관위 사람들은 임좌순과 같은 행동들, 또 조혜주와 같은 더럽고 추한 자들, 이들의 범죄 행각을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성씨도 모르는 외국인들 갖다가 투표 관리 감독관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미친 짓 좀 하지 말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데 당선되는 결과는 개표하는 놈 마음대로 한다. 이게 누구 생각이야? 소련의 스탈린 같은 가증스럽고 거짓에 빨갱이 공산당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건요, 살라미 전법을 이용해서 8차에 걸쳐서 야금야금 이 법령을 개정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지시는 평양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에서 지령이 하달돼서 그렇게 움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이 선거투표 제도의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그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법시험 통과했다고 판사했다고 이런 꼴값을 떨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마디로 이런 건 꼴값도 못 되죠. 지나가는 그 정신병 걸린 불황자들이나 헛소리 할 얘기지, 이게 어떻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하고 판사를 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지금 국민은 지난번 4.15 총선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4.15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공정과 상식 속에서 법치의 구현을, 국가의 정상화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문재인, 지금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건 너무나도 밝혀진 게 많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나라도 했나요? 안 했죠. 문재인에 대한 간첩 수사를 안 하는 국가정보원장, 귀하는 능력이 안 된 사람이니까 내 집에 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국가정보원장이 저한테 한 게 뭐예요? 고발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다가. 경찰 애들은 또 이걸 갖다가 저쪽에다가 어디에요? 검찰에다 보냈고, 또 검찰이 또 뭐라고 통지가 왔던데 내가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응? 검찰이라는 놈들, 요즘은 공안파트 검사들도 정신머리가 나간 놈들 같더라고 다들. 그런데 이런 선거에 관련된 이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악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선거제도에도 침탈해 온다. 어디로부터 오죠? 평양과 북경과 중국 각지에서부터 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면요,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데서는요, 중국과 연계된 통신만 끊어버려야 돼요. 응? 대한민국에 인터넷망을 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게끔 중국과 연결된 그 국제 인터넷망을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절단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전한 공명정대한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 10월 10일 날 국가정보원에서 이 선거에 관련된 각종 장비 시스템 점검 확인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자, 사전투표에 명부를 다 뒤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도 통계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성명과 이름과 그 주소지가 돼 있는 선거인 명부가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선거 하나만 안 하죠. 그럼 이런 거를 국가정보원이 모처럼 좀 사람다운 짓을 해서 그 결과를 밝혀냈는데,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짓은 뭡니까?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저것들을 단두대 올려놓고 모가지를 쳐야죠. 선거관리위원회 것들을. 그럼 일선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럴까요? 아니라고 보죠, 저도. 응? 위에 있는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 정치권에 줄대고 다음번에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어디 뭐 지방자치장 한번 해볼까? 어디 국영기업체 사장 한번 해볼까? 하는 이 더러운 걸레만도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상임위원이랍시고 사무총장이랍시고 그걸 하면서 정치권에 줄대왔죠.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국가정보원,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시절 통틀어서 다 선거관리위원회 애들은 굉장히 정보기관하고 밀접하게 지내왔어요. 특히나 우리 국내 파트, 정치 관련한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뻔할 뻔하죠. 묻지 않아도 알만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찮은 것들이 해외에 가족 단위로 연수를 나가 해외에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우고 익히며 선진의 투표 관리 시스템을 배운대. 아니, 불어 안 되는 놈들이 프랑스 가가지고 그 프랑스의 제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나요? 영어도 안 되는 것들이 수준도 없는 것들이 나가갖고 응? 가족 데리고 나가서 띵까띵까 놀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언제 미국의 선진 투표 관리 제도를 배우고 익힙니까? 언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런 제도와 관행을 법률을 배우고 익힙니까? 아니 대화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수준 애들이 선관위 애들인데 무슨 수로가 해외에 가가지고 그런 발전된 제도와 법 규범을 배워올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거 헛소리 개소리 아니에요? 이래놓고 국고로 탕진해 왔어 지금까지. 가서 뭐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핑 이런 거 골프채 사가지고 신나게 골프 치고 다녔겠지 미국 간 놈들은. 응? 외교부 직원 본받고 국정원 직원들 본받아가지고 그 짓 하고 다녔겠지.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어떻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외교부에서 자메이카 파견 나갔던 그 외신관들을 제가 북경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외신관 선생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김만복 씨 골프 열심히 치냐고. 내가 알면서도 물어봤죠. 왜 그런 얘기 하시냐 했더니 제가요 자메이카 근무할 때요. 거기 있던 골프장에 새벽에 문 여는 분이 김만복 씨였고 저녁에 문 닫고 나오는 분이 김만복이었대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소리를 이런 소리를 제가 북경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그 치욕스러움을 느꼈겠어요. 당시 김만복이가 우리 국정원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쪽이 팔리고 정말 볼낯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욕을 쳐먹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의 소위 해외에 나가는 공직자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외교부에서 연수 나간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연수 나간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선배님, 제가 외국 이번에 갔다 오면요. 저기 부장님, 원장님 통역도 하고 할 정도로 해오겠습니다. 향후 뭐 중고 통역 같은 건 선배님께서 안 하셔도 될 만큼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약속을 지킨 놈이 없어요. 없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이게 외교부 직원이든 산자부 직원이든 기획재정부 직원이든 어디 직원이든 할 것 없이 뭐 보건사회부, 뭐 농림축산식품부, 뭐 국방부 다 마찬가지지. 나가면 그냥 골프채 사서 휘두르고 다니는 게 그게 낭만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니까. 우리 외교부나 무슨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아닌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저 최수영 공작관이 일반적인 그 연수생들을 이렇게 폄하한다 그러면 저 고발하세요. 얼마든지 대응해 드릴게. 응?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갖고 해외를 나가잖아요. 안 배워요. 노력 안 해요. 자기 개발 않고 그저 골프 치고 여행 다니다 온다고. 어떤 자식들은 거기서 애 낳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애를 미국 국적으로 만들어서 미국 시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가 와이프가 자빠져서 유산되는 이런 짜릿함도 맛보는 이런 사례들도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만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시진핑의 이야기를 중국에서 망명계획 왕따니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렸어요.
제발 이 나라에서는 외부 세력들, 특히 공산 세력들에 의한 선거 시스템의 개입, 불법, 부정이 영영자치를 감추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 대만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한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